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3편으로 비열의 개념, 정의, 또 어떤 연력학적인 열 전달에 대해서 문제도 대표 유형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그 전에 크기 변수, 또 크기적 변수와 세기적 변수의 차이와 특징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일단 크기 변수는 말 그대로 크기에 비례하는 변수예요. 부피나 크기에 의존하는 그런 변수인데 뭐냐면 대표적인 예로 질량이 있겠죠? 질량은 두 배 되면, 그러니까 부피나 크기, 그러니까 그게 두 배가 되면 질량도 같이 두 배가 되니까 질량도 대표적인 크기 변수고, 사실 크기 자체가 부피를 의미하는 거니까 부피가 크기 변수라고 해도 전혀 오류가 없는, 그러니까 질량과 부피는 대표적인 크기 변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참고로 나중에 배우게 될, 아마 곧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 영상이지만 내부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 내부 에너지도 크기 변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엔트로피도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크기 변수가 됩니다. 세기 변수는 그와 달리 부피의 크기에 무관한, 전혀 의존하지 않는 변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압력과 온도가 됩니다. 압력은 대기압 같이 그런 경우죠. 그래서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막 압력이 더 커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크기와 부피는 무관합니다.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를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교재에서라든지 뭐냐면 부피를,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돌 같은 게 있는데 그 돌의 질량과 부피는 크기 변수고 온도, 압력이 세기 변수인 건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부피를 두 배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예, 두 배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돌의 크기나 부피 이런 개수를 두 배 하듯이. 그러면은 질량과 부피는 두 배가 되겠지만 온도는 무관하죠. 예, 그런 거예요. 압력도 무관하고 이런 게 바로 크기 변수와 세기 변수를 구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는 정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비열의 개념은 뭘까? 제가 오른쪽 위에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드렸었지만 연용량은 이렇게 정의가 되었었죠. 델타 T로 Q를 나눠준 거였어요. 델타 T분의 Q. 이건 물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온도를 1도 높여줄 때 필요한 열량이었죠. 물을 예로 들어 볼게요. 한 컵에 담긴 물, 그런 컵 안에 담긴 물을 온도를 1도 높여줄 때 필요한 열량, 그런 게 바로 연용량이었는데, 제가 방금 든 예로 설명드렸을 때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이번에는 수영장에 담긴 똑같은 물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연용량은 크기 변수인 걸 바로 알아채실 수가 있죠. 왜냐? 연용량은 온도를 1도 높일 때 필요한 그냥 열량에 불과한 정의인데, 그러면 컵 안에 담긴 물과 수영장에 담긴 물의 종류가 같아도, 같은 물이더라도, 뭐 안 섞인? 그래도 컵 안에 담긴 물을, 작은 물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잡겠지만, 수영장 널리 퍼져 있는 수영장의 부피가 큰 물을 전체적으로 1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매우 크고 차원이 다르겠죠. 그런 얘기예요. 결국 연용량은 크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물의 특징이 아닌 것처럼 일반적으로 물체의 고유한 특성이 안 되겠죠. 못 되겠죠. 그래서 세기 변수를 정의해서 물질의 고유한 연력학적 성질로 만들어 버리고 싶다 하는 게 바로 비열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열은 CV, 등적 비열이 되겠죠? 이거 소문자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대문자인 연용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몰에 대한 비열이 나옵니다. 또는 질량으로 나눠주면 질량에 대한 비열이라고 해서 위첨자로 M을 매스죠. M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비열이 돼요. 그래서 몰수에 대한 비열은 CV, 질량에 대한 등적 비열은 CVM. 그러니까 N이나 M이나 크기 변수이기 때문에 크기 변수의 연용량을 크기 변수로 또 나눠준 거기 때문에 크기에 의존하는 성질이 상쇄돼 버린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뭐 몰수나 질량도 다 크기 변수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몰수가 크기 변수인 거 제가 오른쪽 위에 띄워드린 배너에서 좀, 좀 나중에, 좀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설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CV는 N분의 CV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등압인 경우, 뭐 대기압처럼 압력이 일정한 경우다 하면은 이렇게 등압 비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려가 이게 세기적 변수, 즉 비열이 세기 변수인 거 알았는데, 또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느냐 하시면,
열량을 구하는 공식을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원래 일반화학 시간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많이 외우곤 하잖아요. 근데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그냥 열량은 사실 연용량의 정의가 델타 T분의 Q기 때문에 그 연용량의 델타 T, 즉 온도 차이를 연용량에 곱하면 열량이 나오는 원리로 인해서 비열의 몰수나 또 질량을 곱한 뒤에 델타 T를 곱하면 그것은 곧 연용량의 델타 T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Q란 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열량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면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비열은 몰수로 또는 몰이 아닌 질량으로 연용량을 나눈 거니까 오히려 비열의 몰수나 질량을 곱하면 연용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델타 T를 곱하면 열량이 나오죠. 그래서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NC 델타 T, MCM 델타 T 이런 식으로 또는 CN 델타 T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된다. 서문자 C는 비열을 의미하죠. 그럼 이런 공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개념을 바탕으로 하디 교재, 하디라 저자분이 쓰신 열및 통계역학 18페이지 예제 1.2번입니다. 그 문제의 조건이 뭔지 또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려보면 물에 컵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물은 이때 20도인 초기 온도를 가지고 500g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컵에 담겨 있는데 20도로 평형을 이미 이루고 있고 무게는 0.5kg인 거예요. 근데 컵의 연용량을 또 문제에서 제시해 줬어요. 뭐 여담이지만 컵의 연용량은 그냥 비열이 아닌 연용량을 준 거는 물질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물이나 유리나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연용량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0.026kcal per calorie 켈빈이죠.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게 라지 K는 켈빈의 단위입니다. 절대 온도의 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고정 댓글을 써드릴 테니까 절대 온도가 뭔지 또 온도의 단위가 왜 켈빈인지 뭐 그런 상식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 써드릴게요. 이게 알아두면 좋은 부분들이라서 단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사실 오른쪽 위에 띄어드린 배너에서 SI 단위계를 설명드렸었지만 온도의 단위는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어쨌든 열량의 단위인 킬로칼로리를 온도의 단위인 절대 온도의 단위 켈빈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연용량이 맞죠. 실제 여담이지만 문제에서는 비열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타인 걸로 보여요. 연용량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 유리 조각을 떨어뜨릴 건데 유리 조각은 많이 달궈진 경우에요. 85도죠. 그러니까 물은 시원한 경우에요. 제가 저번에 미지근하다고 설명드렸었지만 사실상 맞지 않은 게 사람 체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낮은 온도기 때문에 손을 갖다 대보면은 차갑겠죠. 시원하겠죠. 그래서 시원한 물에 뜨거운 유리 조각 떨어뜨려 볼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좀 더 상황을 설명드려보면 이렇게 됐을 때 22.1도에서 평형을 이룬다고 제시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과정 속에서 뭘 구하라고 했느냐면 유리 조각의 비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물의 비열은 보통 주어져 있거나 우리가 알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1이라는 값인데 그 단위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유리 조각은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그 유리 조각과 물 컵 다 그냥 22.1도로 평형을 이루고 온도가 변하지 않고 같은 온도인 22.1도로 평형을 이루더라. 그때 유리 조각의 비열 구해라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문제의 조건 가정이 뭐냐면 외부계, 예를 들면 컵이 서 있는 책상, 뭐 식탁 이런 것과 열교환이 없고요. 외부 공기, 또 방 안의 공기라든지 거실의 공기 이런 게 열교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자는 겁니다. 이상적인 경우로. 그렇다면은 이 물과 컵이 결합되어 있는 이 결합계, 같이 있는 이 계를 하나의 보조계, 결합계로 보면 이 부분계에 대해서는 열을 받는 입장이 되겠죠. 85도인 유리 조각 때문에 열을 높은 온도에서부터 낮은 온도 쪽인 물 쪽으로 받겠죠. 한편 유리 조각은 열을 잃을 거기 때문에 그 열의 값이 절대값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계로부터는 열을 교환하지 않으니까 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W는 물, 워터고요. C는 컵, C의 첨자를 따서 W 플러스 C는 컵 안에 물이 담겨있는 그 계를 말하는 거고 G는 글래스, 그러니까 유리 조각. 이 잃은 열은 마이너스 QG, 물과 컵이 얻은 열은 QW 플러스 C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식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Q 열량은 우리가 아까 외웠다시피 강조드렸다시피 NC 델타 T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비열을 써야 되나? 그러니까 등적 비열이냐, 등압 비열이냐,
또 몰수를 곱해야 되냐, 아니면 비열의 질량을 곱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 문제 상황 자체가 대기압으로 일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등압 비열을 써야 맞겠죠. 압력이 대기압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등압 비열 써야 맞는 거고요. 등적 비열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등적도 아닌 걸로 보고 하는 거니까. 게다가 이제 연용량을 주어졌기 때문에 컵의 경우는 컵은 비열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곱해줄 인자가 없어요. 뭐 질량이나 몰수나 곱할 필요가 없죠. 연용량에 델타 T 곱해버리면 열이 나올 테니까. 하지만 물은 물의 비열인 뭐 나중에 단위 설명드리겠지만 1의 비열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온도차 곱하고 뭐 질량 곱하면 되고, 몰수를 곱하지 않은 이유는 질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몰수가 주어졌으면 몰에 대한 비열을 곱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질량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식을. 그냥 워터가 W인데 이 CPW, 즉 물의 등압 비열, 그거에다가 물의 무게인 0.5kg을 곱하고 더하기,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컵의 연용량 그 연용량 그대로 써주면 되고, 온도 차이 여기 써주면 되죠. 나중 온도가 22.1도 평형을 이룬 나중 온도고, 초기 온도는 20도로 이미 평형을 이루고 있었던 전의 상태, 그러니까 20도를 22.1도에서 빼주면 되겠죠. 혹시 헷갈리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 질문 주세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붙인 MC 델타 T랑 같더라. 유리 조각 0.15kg이고 CPG.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유리 조각의 비열이고 그게 등압 비열이죠. 델타 T는 TF는 22.1로 똑같은데 초기 온도는 85도를 빼줘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부호랑 상쇄돼서 같은 부호가 나올 거라는 건 확신이 들죠.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변수 답은 해답은 유리의 비열, 등압 비열이기 때문에 등압 비열만 놔두고 나머지 식을 다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 정리된 식을 가지고 이런 조건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오른쪽이 우리가 얻은 제시받은 조건이고 왼쪽이 우리가 얻은 식이에요. 정리해줘가지고 정리된 식인데 이 값들을 다 식에 넣으면 됩니다. 물의 질량 0.5 뭐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면 돼요. 혹시 정지해 보시고 한 번씩 대입해 보셔도 되겠지만 나중 온도가 22.1도로 같다는 조건을 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컵의 연용량을 대입해 준 거라고 보시면 뭐 헷갈리실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게다가 물의 비열은 참고로 알려드리면 고정 댓글도 써드리겠지만 1kcal per kg per 켈빈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물의 비열이라는 게 질량으로 나눠준 등압 비열의 경우는 1의 값을 가져요. kcal 경우는. 사실 연용량 자체에 주어진 값이 kcal per 켈빈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kcal를 통일시켜줘야 되겠죠. 뭐 고정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로 줄의 단위는 4.184로 다릅니다. 그래서 1의 값을 넣으면 되죠. 이번 경우는. 그리고 물이 1이라는 비열을 가졌기 때문에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지워주고요. 22.1에서 20 빼면 2.1이고 22.1에서 85 빼면 62.9인데 마이너스 62.9인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랑 상쇄돼 버려가지고 빼줬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0.117 kcal per kg per Kelvin. 실제 비열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결국 이 원래 기본 개념이 이거, 이런 유형은 그냥 개념이 뭐냐면 이룬 열과 얻은 열은 같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외부 계랑 교환이 없을 때 얘기겠죠.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런 식을 쓸 수 있고, 그러면 열 자체를 NC 델타 T나 MC 델타 T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변수 하나 빼고 다 넘겨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혹시 헷갈리실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